이어서 지금 공개된 녹취와 관련된 그 논란 말씀드릴 내용이 더 있는데, 어제자 이제 임성근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대통령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가 이 공익제보자와 전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 녹취가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V1은 윤석열, V2는 김건희다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V1에게 가는 선물이나 물품은 철두철미하게 일일이 서류로 보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근데 이 내용 사실 V1, V2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그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가서 진술을 했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구명로비의 핵심인 주가 조작 범죄자 이종호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V1, V2라고 칭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같은 골프 모임 단톡방 소속, 역시나 구명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의 송모씨 역시도 동일하게 V1, V2를 사용했다라는 점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호 최근에 그 왜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녹취 안에서 얘기했던 VIP, 이거는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라고 당초에 주장을 했다가, 이거 지금 씨알도 안 먹히는 헛소리다, 이거 지적을 받으니까 결국 뒤늦게 15일에는 그거 사실 김건희를 칭하는 표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이 발언은 그냥 허세였을 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이 VIP라는 표현이나 V1, V2로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해왔다라는 거, 그럼 윤석열, 김건희를 VIP라고 칭해왔다라는 그 공익제보자의 주장처럼 송모 씨 역시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녹취가 드러나면서 지금 이 퍼즐 조각들이 지금 제자리를 다 찾아가고 있는 거죠. 오마이뉴스가 그 입수한 송모 씨와 공익제보자 간의 어떤 녹취 내용,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일단은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물 이런 것들도 경호실 물품 목록, 출입자 명단, 경호실은 딱 모든 데스크나 모든 들어가면은 첫 번째 출입자 명단, 그 다음에 V1으로 가는 선물이나 그 장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품 목록, 이게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매일 일일 그걸로 해서 서류로 보관돼요. V1이 대통령입니까? V1이 대통령이고 V2가 그거지. 영부인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들은 유심히 보라는 얘기야. 유심히 찾고 보고 하면은 그쪽에서 뭔가 들은 얘기를 명확히 해주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다. 옛날 국정원 근무하고 파견 이렇게 하고 왔던 애들. 이게 확보된 녹취가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구명 로비는 물론이고 군 인사 청탁에 대한 녹취 내용도 이제 또 담겨져 있었던 건데, 송모 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군 인사를 좌우하는 사람이 바로 김용현 경호처장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인사를 부탁하기 위해서 모두가 김용현 라인에 서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도 김용현이 개입돼가지고 이걸 다 컨트롤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건데, 역시나 관련해서 그 일부의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옛날 국정원 근무하고 파견 이렇게 하고 왔던 애들 이렇게 만났더니 그 모든 배경에는 지금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지금 거기는 거의 지금 눈에 안 띄었잖아. 해병대를 쑥밥 만들어 놓고 메인으로 천 게 거기다. 경호실뿐만이 아니고 군 인사를 김용현이가 다 책임져. 기무사 장군 출신 작년에 대대원 거기도 군 인사 뭐 부탁하거나 군 인사 뭐 하려면 전부 다 김용현이 쪽으로 썼거든. 모르는 새로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허심탄회하게 그럴 정도면은 쫙 보면은 끝끝내 그쪽 중심으로 쫙 보면은 다 나올 거요라는 거지. 녹취 방금 들어보셨는데 김용현 측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허위 날조다. 근데 글쎄다 싶죠. 김용현 경호처장의 논란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없는 소리라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논란의 중심에 또 꽤나 있었거든요. 뭐 이를테면 그 사이비 종교인이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논란. 특히나 그래서 22년 3월에 대통령 관저 선정에 있어가지고 사이비 종교인 천공이 개입되었다라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물론이고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함께 동행했다라고 지목받았던 사람이 또 김용현이죠. 그리고 조금 더 그 과거의 행적들로 또 돌아가 보게 되면 2011년 8월에 있었던 한 병사의 익사사고,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군에서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냐면 제초 작업 중인 후임병이 빠졌고 후임병을 또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익사를 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당시 그 익사 사고가 있었던 사단의 사단장 김용현이었죠. 뒤늦게 그 사단장이었던 김용현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부대의 사고를 영웅담으로 날조를 시켰다, 이런 의혹으로 논란이 있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군 인권센터는 물론이고 인권위 차원에서도 조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곳에도 등장을 하고 본인의 어떤 날조 그리고 부하에게 어떤 책임을 떠넘겼다라는 논란까지. 야, 이건 뭐 참 이 사람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지저분하죠. 심지어는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고교 1년 선배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이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안부 연락 정도만 하다가 김용현이 전역하고 난 이후 2017년쯤부터는 술도 가끔 마시면서 친분을 쌓아왔고, 그런 연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 이전 TF의 부팀장은 물론이고 경호처장까지도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당시, 그리고 인수위 이전에 그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인수위를 거쳤던 당시에 그때 가장 또 많이 거론됐던 국방부 장관의 하마평이 돌았던 사람이 역시나 김용현이었죠. 가장 유력한 국방부 장관이다,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다. 근데 그렇게 거론이 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하마평에 쏙 들어가 버려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익사 사건, 그 김용현이 17사단장 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그 날조 사건 의혹이 지적이 되면 이걸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파다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이 올라서지 못하니까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로 올려보겠다 해서 대신해서 이종섭 올려세우고 신원식 올려세우고, 이들을 이제 김용현이 인사에 개입해서 꽂아 넣었다, 이런 의혹이 이미 진즉에 제기가 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개입 정황으로 보이는 녹취에 또 맞물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군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김용현 처장이 임성근 구명 로비의 전반에도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역시나 충분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 그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나온 또 새로운 소식이 이게 또 다가 아니죠. 송모 씨가 임성근한테 또 뭐 해병대 골프장 예약해달라고 보냈던 문자 메시지, 이것도 공수처가 확보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임성근이 청와대로 파견 갔던 때가 2008년이었는데 그 당시 경호처에 있던 송모 씨랑 또 인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 오랜 연만큼이나 친분이 두텁다라는 얘기도 나온 바가 있었죠. 그런 송모 씨가 이제 임성근한테 문자를 보낸 거, 좀 예약 좀 잡아달라고, 22년 5월 중 예약 일정을 잡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만 당시에 임성근이 그 서해 연평도 훈련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연락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고 5월 중에 예약을 잡진 않아요. 근데 한 달 뒤에 그 요청에 따라서 6월 중에 덕산대에 있던 해병대 골프장을 임성근의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 예약 확정 문자를 송모 씨한테 전달을 한 것도 이제 확인이 된 거라는 거죠. 골프장 출입 기록도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송모 씨랑 임성근도 이 골프를 한 거는 예약하고 이거 한 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모양인데, 다만 임성근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7월 19일부터 그 수사회합이 있었다라고 보는 8월 30일 그 사이 송 씨와 통화를 한 바가 전혀 없다, 구명 로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과는 달리 임성근이 뭐가 그리 떳떳하지 못하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해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을까요? 그렇게 왜 포렌식의 난항을 겪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관련된 임성근의 스스로 이제 직을 물러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송모 씨로부터 관련된 소식 들었다라는 취지의 어떤 문자를 받았다라는 내용,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문자가 내용이 있거나 또는 문자는 없겠습니다만은 또는 통화 기록이 없겠습니다만은 따로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다른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공수처가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물론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요. 아무튼 하루하루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V1, V2의 수사 개입과 군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김용현 처장의 등장, 골프장 예약을 통한 임성근 송모 씨의 어떤 숨길 수 없는 친분, 그리고 구명 로비 과정에서 송모 씨의 역할과 정황 증거들,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가 되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 최고위층을 둘러싼 이 국정농단 스캔들,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탄핵과 수감번호 부여다, 아니 그거밖에는 없다, 그런 확신이 드는 소식들이 오늘도 어제도 엊그제도 계속 반복됩니다.